예, 이어지는 시간은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기초, 변수와 함수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자료형을 배웠습니다. 자료형과 여러 가지 용법들을 배웠는데 이제 이 기본적인 자료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앞에서 계속 나온 그 변수라든지 그냥 함수의 구체적인 개념들도 알고 그다음에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수는 이 그림도 이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함수는 결국은 어떤 입력되는 그 변수, 그 인자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특정 연산을 처리한 다음에 출력 변수로 다시 내뱉어주는 그런 어떤 공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이 출력은 return이라는 그런 지시어로 이렇게 우리가 반환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그 이미 제공된 것도 있고요. 그 파이썬 자체 제공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def define 이라는 지시어로 그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이제 그게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함수보다 사실은 더 높은 개념이 클래스라는 개념,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번 강의는 사실은 쭉 그 10강 동안 기초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사용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개념은 알고 넘어가지만 주로 함수 기반으로 기능 기반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이제 될 거다. 그런 건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함수는 그러니까 그 첫머리에 그 프로그램의 그 머리 부분에 다 정해놓고 이게 일반적인 우리 함수를 사용한 프로그래밍 방법이거든요. 함수는 어떤 함수들이 미리 있는지 다 앞에 정해놓고 그 뒤에 결국 그 함수들끼리 어떤 관계들을 가진 쭉 정의하는 방식으로 우리 프로그래밍을 하는데요. 근데 문법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보기 편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함수를 쭉 프로그램 해 나가다가 딱 그 한 포인트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 포인트에서 딱 정의를 내리고 바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변수도 그렇고 함수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변수와 함수 중에서 변수의 그 처리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변수는 일단 변수명하고 변수 값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명으로 넘겨준다든지 이제 이렇게 어디로 그 삭제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변수를 다루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변수의 복사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데 그 복사에서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가 있습니다. 얕은 복사가 무엇이냐면 얕은 복사는 그러니까 값만 그냥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 값하고 그 메모리상에서 주소도 다 다르게 완전히 같은 값이지만 다른 위치에서 이렇게 위치시킨다든지 그거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보시면 1, 2, 3이라는 A라는 리스트 변수가 있고요. 그거를 B에다가 A의 리스트 변수를 넣어준다. 그래 돼가지고 그 다음에 A 리스트에서 첫 번째 1이라는 값을 38로 바꿔준다. 그렇게 되면 이제 A는 38, 2, 3이 되는 것이죠. 근데 B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여기서 궁금하실 텐데 실습을 해보시면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B 값도 B라는 리스트 변수도의 값도 역시나 바뀌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A라는 변수명, B라는 변수명이 동일한 객체, 그러니까 메모리상에서 동일한 그 객체, 동일한 데이터를 그거를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를 바꾸면 B도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 B를 바꾸면 A라는 것도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ID를 보시면 A하고 B 변수 다 동일하죠? 예. 이렇게 되는 게 얕은 복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깊은 복사 같은 경우에는 1, 2, 3이라는 이제 리스트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그 변수에 A하고 그 다음에 큰 거 그러니까 리스트 그 표기법 전체를 다 저렇게 쓰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그 ID를 A하고 B라는 변수 ID를 보시면 다른 위치에 있다는 거 이미 파악하실 수 있죠.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리스트 첫 번째 요소에 1을 38로 바꿨을 때 A는 38,2,3이 되지만 B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보시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깊은 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복사는 그 리스트 이외의 일반적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제 카피 이 모듈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걸 수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그 모듈이나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외에서는 이거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없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카피 모듈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예시로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제 리스트일 경우에는 이제 무시하시면 되고요. 리스트 아닐 경우에 동일하게 이런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를, 변수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import copy라고 이렇게 제일 첫머리에 써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 요 기능들을 계속 사용하려고 그러면 써야 되는 것이고, import copy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모듈이 있고 특정 기능들의 집합체입니다. 집합체이고, 이 copy 모듈을 보시면 copy라는 모듈에서 dcopy라는 함수를 여기 보시면 b라는 변수에다가 a라는 리스트를 dcopy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라는 첫 번째 요소를 바꾸니까 b는 안 바뀐다. 그래서 dcopy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예, 보시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dcopy 말고 그냥 copy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 shallow copy고요. 그 다음에 dcopy를 사용하게 되면 그 깊은 복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변수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함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수는 우리가 함수를 정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수도 물론 이제 정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변수는 이제 입력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함수 같은 경우는 왜 정의를 하냐 그러면 이게 이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def, define, 이게 정의하다는 뜻이죠. def라는 그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시어죠. 그러니까 이 파이썬에서 인식하신 지시어고, 그 define에 함수명을 적고, 저게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입력 인자로 뭐가 들어가는지 인자 1, 인자 2 쭉 인자 n까지 적고, 그 다음에 콜론으로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함수 정의가 아랫줄에 시작되는 것인데,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띄어쓰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하나 띄어쓰든 둘 띄어쓰든 뭐 상관없이 띄어쓰기를 반드시 해야 되고, 되도록 띄어쓰기의 그 칸수는 쭉 동일하게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그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define 함수명하고, 그 다음에 구문 띄어쓰기, 저 붉은색 띄어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반환값, 그러니까 아웃풋, 이 함수가 저 입력 인자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하고 어떤 값을 반환할지, 그렇게 리턴 지시자로 저렇게 우리가 표현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times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 싶다. 이 times라는 게 뭐냐면 곱하기라는 뜻입니다. A, B라는 그 두 개의 변수, 그 인자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곱한 값을 리턴을 한다. 그렇게 되니까 define times라는 함수명하고, 인자는 괄호, 제가 튜플이라고 말씀드렸죠. A하고 B가 되고, 그 다음에 콜론 되고, 그 한 줄 내리고 띄어쓰기. 예, 그렇게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return A 곱하기 B 하면 함수가 정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times라는 그 함수의 내용을 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 찍으면 function times, 저 결과를 내보는 것이죠. 저 주소에 times라는 함수 클래스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times에 10, 10, 그러니까 10 곱하기 10을 하면 100을 저렇게 우리가 아웃풋으로 보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수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어문, 그 다음에 클래스 선언, 이런 걸 다 유사합니다. 이렇게 뭐 for든 if든 그 다음에 클래스든 그 define 이 함수든 다 이제 콜론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아래줄 내려서 들여쓰기가 끝나는 지점까지 각 선언의 영역들이 블록이 나눠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예시로 if라는 우리가 그 조건문이죠. 저기 보면 들여쓰기 저렇게 뭐 3칸이든 2칸이든 상관없습니다.
해서 프린트, 뭐 저렇게 되면 연결된 라인이라는 문자열을 프린트해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person이라는 클래스 정의는 저렇게 클래스 person 콜론하고 그 다음에 name이라는 변수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클래스 내부의 함수, 저 메서드로 얘기를 했죠. 저거를 정의를 해가지고 띄어쓰기를 하고 저게 빠져나간 다음에 띄어쓰기가 사라지면 저기까지 이제 클래스 정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함수 정의는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함수 times라는 함수인데요. 요거는 보시면 우리 메모리상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는 것은 메모리에 올려진 모든 데이터는 객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정해진 이 함수는 이 객체로서 펑션 오브젝트로서 저 주소로 저기 보시는 파란 박스 주소에 그 일련의 그 타임즈 함수의 내용이 저기에 저장이 되는 것인데 근데 저 내용 저장 저 객체 공간의 이름이 타임즈라는 것인데 그건 또 따로 그 메모리상의 이름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지시해주는 그 화살표가 있는데 저 화살표대로 타임즈라는 이름은 저 주소에 있는 오브젝트 공간에 저렇게 저거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저렇게 우리가 실제로 공간적으로 저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에 있는 지금 함수들을 쭉 다 살펴보면 그걸 우리가 조회를 할 수 있거든요. 글로벌즈라는 함수로. 그러니까 전역 함수들을 이 뭐가 있는지를 쭉 이렇게 뽑아내 버리면 전역 변수 함수들이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함수가 있는지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저렇게 글로벌즈라고 바로 그냥 저 함수를 때려버리면 해서 실행시키면 바로 저 쭉 함수들 쭉 다 나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copy라는 저기 이제 함수라든지 저런 게 있죠. 메인 함수라든지 이제 펑션 times 저기 마지막에 보시면 times라는 함수가 저렇게 전역 함수로 저렇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동일하게 앞에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변수 복사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함수 복사입니다. 함수명 복사인데요. times라는 함수의 명을 저렇게 mytimes로 다시 이렇게 복사를 할 경우에 shallow가 되느냐, deep이 되느냐 보면 shallow 복사가 된다. 예, 동일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변수 값이 있는 그 객체를 가리치는 변수명이 있고 동일하게 함수 값이 있는 함수의 내용이 있는 그런 객체를 가리치는 그런 동일한 서로 다른 변수명들이 있을 수 있다. 저런 식으로 해서 그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메모리 자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게 나중에 그 소프트 카피하고 샬로우 카피하고 딥 카피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게 헷갈려 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 하나의 값이 바뀌면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 자체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 함수는 이제 리턴을 통해서 그 입력받은 변수를 처리해서 그 다음에 아웃풋을 돌려주는 그 일을 하는데요. 그 리턴 지시자는 보시면 그러니까 함수 안에서 정의되는 것이고요. 리턴 값이 이제 정의가 되는 것이고 리턴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이제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물론 돌려주는 것인데 이제 예제를 보겠습니다. setValue라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요. 저게 그 입력으로 받은 변수의 값을 x라는 변수에 넣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함수죠. 근데 저기서 readVal이라는 readVal은 10이라는 그 변수 값 정수형 변수를 저 setValue 함수에 입력을 시켜준다. 그래 되면 지금 리턴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x라는 저 지역 변수에 저 함수 안에서만 정의되는 그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끝입니다. 아무것도 수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렇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리턴 값이 없는 경우에 대한 예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왑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바꾸다는 뜻이죠. x, y라는 값이 입력이 되면 그거를 y, x로 돌려주는다는 저런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왑 1,2라고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2,1이라는 튜플로 돌려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b는 스왑 저렇게 해버리면 a에는 2가 되고 b에는 1이 되는 값을 이제 우리가 a라는 변수는 2, b라는 변수에는 1이 입력이 된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자 전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수형 변수는 이제 변경 불가능한 변수지만 변경 가능한 변수는 내부 동작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hange라는 이제 함수가 저기 이제 정의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x라는 입력 인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x라는 그 인자에 그 문자열 h 첫 번째가 문자열 h로 저렇게 이제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word list라는 그 문자열 리스트를 저렇게 그 change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바꿔주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그 change라는 함수의 입력이 x인데, 저기 change라는 그 x 자리에 이제 word list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그 저기서 이제 그 함수 안에 x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jam이라는 그 각각의 문자 있는 그 리스트의 j 값이 첫 번째 요소가 h로 이제 바꿔지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저기 보시면 이제 워드 리스트가 저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change라는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린 함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말씀드린 shallow copy하고 deep copy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x라는 입력 변수가 change라는 함수로 들어와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내부에 있는 또 x라는 변수가 있는 것이죠. 저게 입력으로 들어온 x라는 변수하고 그 내부에 로컬로 또 정의된 x라는 변수가 다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 로컬로 정의된 변수 x에 입력으로 들어온 x 전체 리스트가 쭉 입력이 되는, 저게 하드 카피죠. 디카피죠. 디카피가 돼가지고 저기 x라는 그 변수의 첫 번째 인자에 h를 넣어주었다. 그리고 return은 일단은 none이죠. 리턴 값은 없는 거고, 내부의 저기서 x는 이제 내부 로컬 변수죠. 저기 함수 안에서만 통용되는 변수 x고요. 그러니까 저 내부에서 정의된 x들은 다 그렇고, 저기 change 옆에 있는 x는 그 외부에서 들어온 x가 맞습니다. x가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change word list라고 하신다면, 저 word list는 저 정의된 change에서 입력으로 들어간 x가 되는 게 맞고요. 근데 그 change 안에서 사용되는 x라는 변수는 로컬 변수고 return이 없기 때문에 저 안에서만 그냥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word list 자체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word list는 전역 변수입니다. 그리고 x라는 change라는 함수 안에 들어있는 x는 지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를 입력으로 넣어가지고 다시 전역 변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저 함수는 지역 변수 x라는 또 다른 변수 값만 바꾸는 것이지 전역 변수 word list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그 객체와 그 객체를 지시하는 이름, 그 관계를 약간 좀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해가 가실 텐데, 그 객체 값이 다릅니다. 저기 지역 변수 x의 객체 값하고요. 그 다음에 전역 변수 word list의 객체 값 지시하는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그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바뀐다고 해서 위에 있는 지역 변수 x의 객체, x가 가르치는 객체가 바뀐다고 해서 word list가 가르치는 객체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JAM 그대로 그냥 리스트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스코핑 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코핑 그러면 범위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를 정할 때 그게 범위 제약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함수 안에 그 어떤 특정, 조금 전에 나온 x라는 예를 들어서 변수가 정의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 함수 안에서만 통용되는다는 뜻이고 밖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x의 스코업은 그 함수 안으로 이제 제약이 된다. 그게 로컬하게 제약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함수 바깥은 이제 글로벌이 되는 것이죠. 글로벌 전역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파이썬 자체가 또 이렇게 그 내장하고 있는, 빌트인 하고 있는 그런 또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냥 빌트인 변수로 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스코핑 룰이라는 게 뭐라 그러면, 우리가 그 변수를 불러드릴 때 어떻게 찾느냐 그러면, 먼저 그 함수 안에서 우리가 불러준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동일한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이름은 동일할 수 있지만 그걸 가르치는 객체는 제일 처음 찾는 게 지역 변수가 가르치는 객체를 먼저 찾고요. 그게 없으면 다시 전역 변수를 찾고, 그게 없으면 다시 그 빌트인 그 내장 변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그 순서를 얘기하는 게 스코핑 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적인 것부터 먼저 동일한 이름이라 하더라도 그 이름을 사용할 때는 지역적인 것부터 가까이 있는 것이니까 가까이 있는 것부터 먼저 취해서 쓴다는 뜻입니다. 지역에서 그 x라는 변수가 1을 가르치고 전역에서 x라는 변수가 2를 가르친다고 한다면 우리가 x라는 변수를 불러드릴 때 우리는 처음에는 1을 불러드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함수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제 코드와 같이 x가 1이라는 그런 그 전역 변수가 되는 거죠. 1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펑션 그 다음에 a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a하고 x라는 변수하고 이렇게 쭉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펑션이라는 그 함수 안에는 x라는 그 지역 변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기에 x라는 지역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지역 변수는 없다. 그러니까 전역 변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바로 위에 x는 1이라는 있기 때문에 저 x를 갖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펑션 1의 값은 얼마냐? 그러니까 a가 1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1에서 1 더하기 x, a 더하기 x를 리턴을 하는 것이니까 a는 값은 1, 그 다음에 x 값은 지역에는 없고 전역에 x가 1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으므로 1 더하기 1은 2가 된다. 그래서 펑션 1의 값은 2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역 변수가 없을 때 전역을 찾게 된다는 그 예제를 우리가 여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름 공간과 객체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샬로 카피와 디카피를 구분해라. 요거를 이제 스코핑 룰로 다시 보실 수 있는 것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펑션 2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역 변수 x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2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 펑션 2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2는 3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밖에 글로벌 변수로 x는 1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미 가까이에 동일한 이름의 x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2로 정의된, 2로 입력된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거를 갖다 쓰는 거죠. LGB 순서로 로컬, 글로벌, 빌트인. 그래서 로컬 변수 x를 값을 취해서 2를 취해서 2 더하기 1은 3이 된다. 그게 이제 스코핑 룰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 영역에서 전역 영역의 변수를 끌어와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g라는 변수에 1이라는 그 정수값을 이제 입력을 하고 함수를 테스트 스코프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라는 그 입력 변수의 값을 받아들이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글로벌 g가 있죠. 그러니까 g라는 변수를 여기서 정의를 할 텐데, 근데 그게 밖에 있는 글로벌하게 있는 그 글로벌 영역에 있는 g를 끌어와서 그 g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g 값이 2가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그 지역 변수로서 g 값이 2가 사용되었지만,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return에 g 더하기 a죠. g 더하기 a를 리턴하는데 요 g를 지역에 있는 g는 2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전역에 있는 g는 1을 사용할 것인가 그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테스트 해 보시는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테스트 스코프 이제 함수를 이제 실행해 봅시다. 테스트 스코프 1을 하면 1 더하기 지역 변수는 2가 되는 것이고 전역 변수는 1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값은 그냥 그 3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역 변수를 먼저 찾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전역 변수를 끌어다 쓴다고 하더라도 뒤에 보면 이렇게 지역 변수가 2로 정의가 되어 있고, 그러면 저기서 return g 더하기 a는 g 값은 2를 사용하는 것이고 a는 1이니까 2 더하기 1은 3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전역 변수 g 값이 바뀌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함수 안에서 사용된 g 값은 글로벌 g 값이다. 그러니까 전역 변수로 정의가 되었지만 결국은 저 g는 밖에 있는 글로벌 g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g 값이 2로 바뀐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지시자를 사용하면 저거는 외부에 있는 그 변수를 우리가 끌고 와가지고 그 객체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객체가 1에서 2로 바뀌었다. 그걸 보시는 그 예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함수 인자인데, 요거는 그 인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 저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인데,
보시면, 그러니까 A는 10이고, 그 다음에 B는 20으로 정의된 그런 변수들을 리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times라는 함수로 저렇게 정의되는데, times에 입력인자를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거는 이미 기존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기본값으로. 기본값으로 되는 것인데, 만약에 저 기본값을 바꾼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times 5 그러면 그 앞에 있는 10이 5로 바뀝니다. 그래서 100이 되는 것이고요. 5,12 그러면 다시 50으로 바뀝니다. 저런 식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 저게, 그러니까 times라는 함수가 처음에 저렇게 인자값을 미리 딱 정해놓으면 굳이 그 다음에 표기를 안 해주면 저 그대로 사용하고 다시 표기를 해주면 그걸로 바뀐 값으로 다시 사용된다. 이렇게 함수 인자를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함수 인자가 여기서 이제 좀 더 확장돼서 사용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이제 키워드 인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connect URL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입력, 변수는 서버하고 포트인데, 이제 이게 뭔지는 정의는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서버 이름과 포트 이름을, 포트 번호를 받아들이고 전체 URL 풀 네임을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connect URL 함수에서 test.com이라는 서버 이름, 이 문자열로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8080이라는 문자열이 입력을 시키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대로 여기 문자열 처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str의 문자열 변수 str의 그 전체 URL 문자열이 입력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서버 포트가 저 순서가 첫 번째, 두 번째인데, 근데 포트하고 서버 저 이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포트 서버 순서를 바꿔도 역시나 동일합니다. 포트에는 8080이 대입이 되고 입력이 되고 서버에는 test.com이 입력이 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변인자인데요. 이거는 이제 통으로 이제 곱하기 args라는 저 변수를 사용하면요. 저 뒤를 그냥 통으로 그냥 그 어떤 형태로든 다 정의가 가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굳이 저렇게 형태를 지정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예제인데요. 테스트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그 입력을 어떤 형태로 받겠다는 뜻입니다. 본데 그냥 테스트 1,2, 1,2,3도 가능하고요. 어떤 형태로든 1,2라는 투풀 형태로 저렇게 정의가 된 것을 우리가 타입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프린트 함수를. 자, 테스트 함수 자체가 저 입력인자의 타입을 뱉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1,2는 1,2는 튜플이기 때문에 튜플을 뱉어내 주는 것을 보시게 될 수 있고요. union이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 동일합니다. 곱하기 이거를 ar를 인자로 가변인자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보시게 되면 그 union 함수에서 ham이라는 문자열, egg라는 문자열, spam이라는 문자열이 세 개를 받아들이면 저게 쭉 저렇게 저 함수 자체가 어떤 함수냐면 저기 있는 그 동일한 그 문자를 제외하고 쭉 나열해주는 한 글자 한 글자 나열해주는 함수입니다. 저 함수를 그대로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그러니까 ham, egg, spam이든 ham, egg만 쓰든 어떤 형태로 입력이든지 다 가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밑에 예제 보시면 union 함수에 gir, generation, 기 같이 저렇게 쭉 중복되는 알파벳 제하고 쭉 나열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정의되지 않은 인자 처리가 다시 나오는데요. 유저 URL 빌더 보시면 서버 포트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떤 형태인지 역시나 모르는 것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역시나 전체 URL과 그 다음에 유저 네임, 유저 아이디를 거기에 이제 쭉 URL을 그 문자열로 이제 리턴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이, 그런 함수가 됩니다. 보시는 예제에서 test.com하고 서버 이름하고 그다음에 포트 8080 있는데 뒤에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쭉 이제 저렇게 그 어떤 정의되지 않는 그런 인자의 형태를 쭉 붙는 거죠. 저렇게 돼버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 저기 함수에서 어떠한 개수든 어떤 형태든 들어오게 되더라도 저런 문자열로 가변적으로 뱉어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이고, 뒤에 보면 그 밑에 그 예시는 그 네임하고 age가 붙어도 저런 식으로 쭉 계속해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람다 함수입니다. 요거는 약간 트릭인데요. 굳이 함수 이름을 정의하지 않지만 객체로만 존재하는 그 함수의 값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이제 함수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그게 굳이 함수명은 네임스페이스에 함수명이 없습니다. 람다 함수 자체로 그냥 한 줄짜리 간단한 그 리턴 값을 가지는 그런 경우에 람다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여기 g라는 그 값에다가, g라는 변수에다가 람다 함수 x, y, 그럼 x 곱하기 y, 그러니까 리턴 x 곱하기 y를, xy를 받아들이고 x 곱하기 y를 리턴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 표기 방식 자체가요. 그래서 g 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define 하고 특정 g라는 함수에다가 그냥 return x 곱하기 y, g 가로 열고 x, y 콜론 찍고 한 줄 내리고 return x, y를 저 한 줄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g가 2,3은 2 곱하기 3이니까 6으로 패턴해지는 것이고, 저게 굳이 g는 요거를 빼더라도 그냥 결과는 바로 9로 패턴해 줍니다. 저렇게 3 곱하기 3은 9니까 저런 식으로 패턴해 주는 것이고, 저 함수를 글로벌로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변수 함수를 글로벌즈 함수로 조회를 해보면 우리가 람다 함수, 펑션 람다 함수가 저렇게 우리 객체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이름 안에, 그 함수 안에 또 그 자기 함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무한히 반복하게 되거든요. 요게 우리가 팩토리얼이라고 흔히 예시로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그게 제기적 함수 호출이라고 부르는데, 보시게 되면 return에다가 x 곱하기 자기 함수 이름을 또 썼거든요. 근데 그 인자 자체의 숫자가 좀 하나 작은 걸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쭉 어디까지? x가 1 될 때까지. 그러니까 if라는 문장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무한히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마이너스까지 쭉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x가 1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x라는 숫자를 줄여가면서 곱하여라라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저게 제기적 함수 방법이고요. 그래서 팩토리얼 10을 하게 되면 19, 8, 7, 1까지 곱해져가지고 값이 이렇게 그 리턴이 되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고, 패스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가끔 저런 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그냥 빠져나가려면 컨트롤 C를 누르면 그냥 빠져나가는데 그냥 가만히 멈춰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번 그 4강에서 우리가 변수와 함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온갖 기능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기존의 자료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함수가 있고 그 함수에 들어오는 입력 변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수 인자로 부른다. 그래서 함수는 def, define이라는 그런 걸로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return으로 그 함수의 그 아웃풋 값을 이제 돌려준다라는 게 중요하고, 함수 인자는 여러 가지 그 이름 공간이라든지 스코핑 룰을 주의해가지고 지역 변수, 전역 변수를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제기 함수하고 그 람다 함수랑 제기 함수를 통해 가지고 그 함수를 좀 더 간편하게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